7월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인제한 등산로 입구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게 두 번째 재판에 바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를 자기가 인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판단한 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바로 내려주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경위는 지난 7월에 등산을 가겠다고 한 50대 여성이 네. 차 안에서 난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20대가 와가지고 무참하게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니까 치료 감호 처분을 네. 별도의 이제 좀 이렇게 처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을 해야 될 정도의 흉악범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구형을 사형, 법정 최고형으로 이렇게 구형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법원에는 동생분이 와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생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도 신경이 쓰였죠. 취재를 하면서 이제 영역 끝까지 지켜보다가 청구를 했을 때 그 최후 진술을 이제 하게 되니까 말이죠. 네네. 변호인 측에서 이제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짧게 할 말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리지도 않아 잘.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도 할 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네. 마음이라든지 뭐 처벌을 뭐 달게 받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 없습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숨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났을 때 저희는 이제 이게 많이 화가 나셨구나. 어떤 심정으로 했을지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그 반응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했더니 사형이 구형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징역으로 구형된지 잘못 들으셨다. 네. 근데 자신은 엄벌을 처해달라고 진정도 놓고 요구를 하고 그랬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형이 구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는 11월 6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는 왜 우리 언니가 피해자가 됐는지 모르겠고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지고 그냥 가슴 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거죠.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사실 명확한 지금 범행 동기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계획했고 네. 또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형을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50대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이제 그동안에 뭐 어떤 뭐 범죄 전과라든지 또 그다음에 특별히 좀 문제 삼을 만한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도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묻지마 범죄, 묻지마 땡땡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사실 범죄 전문가라든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언론에서. 그렇죠. 묻지마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 어떤 범죄의 동기 또는 또 언론에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봐야지 묻지마로 해가지고 퉁쳐갖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특히 이 묻지마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묻지마 범죄로 해서 그걸 다 이해해 버리려는 그리고 넘어가 버리려는 이런 이제 성질이 있다는 건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사회적 분노형 범죄, 네. 또는 뭐 무차별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줘야지 사회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그냥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범죄 원인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서 쓸 때도 이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좀 신중하게 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다음 달 이제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좀 판결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검찰에서는 이제 사건이 중대하고 또 잔혹성, 네. 뭐 여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 사형 구형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형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법원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 폐지 국가죠. 아직도 이제 사형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서 거의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사형 선고 거의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이제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라면은 보통 무기징역 선고를 많이 하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춘천 약혼녀 살인 네, 사건의 네. 경우에도 검찰에 사형 구형했지만 이제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이 네. 됐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묻지마 또 네. 말씀하셨지만 뭐 제주도에서 묻지마 네. 살인 사건 또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에서 여성을 그렇죠.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도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30년 유기징역을 선고를 했거든요. 아마 이 사건도 사형 구형이 있었으니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만약에 네. 이랬으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고로서라도 완전 격리고 사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을까, 마음이 그 보상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세븐데이즈라고 네. 김윤진이 변호사로 나온 예, 예. 영화였어요. 네. 그 상당히 명작 상징적인 그러니까 유죄 확실한 살인자인데 유능한 변호인을 고용해가지고 딸을 납치해가지고 변호해서 무죄로 만들어라. 그 변호인은 이유도 몰라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라 해서 자기 딸 살려야 되니까 무죄로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 무죄로 나온 당일날 잡아다 죽이는 직접 보복을 하는 그런 영화였단 말이죠. 그게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던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피해자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할 정도로 되게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영화나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지금 사건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